사랑합니다. 그레이트 홍의 과학실. 이번 시간에는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는 심장, 혈액,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에 운반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폐와 콩팥으로 운반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혈액의 구성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 세포 성분인 고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장은 액체 성분입니다. 적혈구는요, 혈구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소를 운반합니다. 두 번째로 백혈구는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관여하게 됩니다.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게 되죠. 혈소판은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작고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장은요, 90%가 물이고 세포에 영양소를 운반해 줍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심장의 구조와 혈액의 순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심장의 구조에서 윗부분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우리 화면 쪽을 본다고 했을 때 왼쪽이 오른쪽일 것이므로 그림에서 왼쪽이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그림에서 오른쪽이 좌심방, 좌심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림으로 보면은 심방보다 심실이 훨씬 더 크고 특히 좌심실은 근육벽이 매우 두꺼운데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강한 수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우심방과 좌심방이 동시에 수축하고 우심실과 좌심실도 동시에 수축합니다. 이렇게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갖고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혈관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의 두께도 가장 굵으며 혈액의 속도, 즉 혈류 속도도 가장 빠른 혈관인 동맥이 있고요. 그리고 정맥, 모세혈관 순으로 두께와 혈류 속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혈압인데요. 심장의 강한 수축으로 인해 동맥에서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자, 혈액의 흐름을 봤을 때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맥이 가장 혈압이 낮습니다. 그래서요, 대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혈액이 흐르는 혈관인데요. 대정맥이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액의 역류를 막는 판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죠. 그래서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넓습니다. 즉, 혈관을 다 펼쳤을 때 모세혈관이 가장 넓은 단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혈관의 이름과 함께 혈액의 순환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폐순환인데요. 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지나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폐순환의 경로를 보면 우심실에서 출발하여 좌심방으로 마치게 됐는데요. 폐순환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 폐모세혈관을 거쳐서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경로가 바로 폐순환입니다. 자, 다음으로 온몸 순환인데요. 온몸 순환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지나면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자, 좌심실부터 시작해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경로인데요. 파란색으로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을 거쳐 온몸의 모세혈관, 조직세포에 있는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혈관들의 이름이 다양하죠. 하나 팁을 드리면,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출동, 동맥이라고 외우면 좋고, 그리고 정맥은 이제 정리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심장에서 나오는데 폐로 간다. 폐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폐에서 왔다. 폐정맥입니다. 자, 심장에서 나오는데 콩팥으로 간다. 그러면 콩팥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콩팥에서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콩팥정맥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혈액의 구분입니다. 자, 혈관 이름이 아니고요. 혈액의 특성에 따라서 동맥혈과 정맥혈로 나뉘게 되는데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 동맥혈,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정맥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맥혈을 한번 빨간색으로, 그리고 정맥혈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 몸의 구조를 나타낸 간단한 그림이 있는데, 자, 폐를 거치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되겠죠. 기체 교환을 한 후에 산소가 풍부한 이 혈액 바로 동맥혈입니다. 자, 이렇게 동맥혈을 표시해 보니까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이 폐정맥, 그리고 대동맥, 좌심방, 좌심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 혈액은 정맥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맥혈을, 자, 이렇게 정맥혈을 표시해 보니까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폐동맥, 그리고 대정맥이고요. 그리고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동맥혈은 동맥에서만 흐르는 혈액이 아니고 정맥혈도 정맥에서만 흐르는 혈액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 나온 노폐물들을 우리가 배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